그러니까 일본 가서 맨날 이거 야마자키 이거만 찾지 말고 일본 전용 그 위스키를 만들어서 출시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나 되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고, 근데 이 사장도 몰랐어. 탐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잖아. 그래서 쓱 둘러보는데 이게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가면 나 그래서 이거 사오잖아. 이거 300엔짜리. 이상하게 그게 일본이 전 세계 제일 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술의 정석의 박병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저희 집 마당이에요. 꽃이 예쁘죠? 작년에 많이 심어놨어요. 특히 이제 지금은 튤립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튤립을 작년 가을에 한 200개 정도 구근을 심어놨는데 많은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혹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가져오? 네, 일본에서만 살 수 있는 혹은 일본에서 구하기 쉬운 위스키들, 네,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찾아봤어요. 뭐 지금은 많이 이제 오픈됐기 때문에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에서만 구하는 것들 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원래 처음에 위스키들 막 모으기 시작할 때는 진짜 한국에 살기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면세 한도도 뭐 한 병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외국 나갔다 와도 별로 살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오픈돼가지고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만 구하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찾아봤고요. 먼저 일본 위스키부터 볼게요. 뭐 당연히 일본 위스키들은 일본에서 구하는 게 제일 쉽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 많이 비쌀 거예요. 이거 사러들 막 일본 가잖아요. 산토리 회사의 일본 위스키예요. 하나가 야마자키고 하나가 하쿠슈죠. 여기에 그 블렌디드 위스키, 이거 지금 없는데 블렌디드 위스키인 히비키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치타라고 하는 그레인 위스키를 같이 섞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 히비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요 모델은 지금 단종이 됐어요. 17년은 워낙에 부족해서 단종이 됐고 지금 그냥 히비키 뭐 25년 이런 것들은 있는데 17년은 지금 이제 안 나와요, 더 이상. 근데 모양이나 병은 다 똑같고 이제 그 안에 보면 뭐 블렌더스 초이스, 뭐 무슨 초이스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제품을 분류했는데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위스키 그 숙성 연수가 부족한 원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연수를 써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제 그만큼 숙성된 거고 좋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산토리가 재밌는 게 요 병의 각을 세보면 24개예요. 24개는 음계에서 보면 장조와 단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개의 장조와 12개의 단조. 그래서 24개에서 일본 산토리가 그래서 음악에 되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도쿄 가운데 가면 산토리 홀이라고 하는 뮤직홀이 큰 게 있어요. 바로 그 24개의 음계를 나타내는 이 히비키 이미지를 차용해서 만든 산토리 홀이 있고, 일본 위스키가 그리고 또 이거 일본에서만 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한국에도 드디어 나온다고 됐어요. 화이트 홀스. 이거는 이제 싱글 몰트가 아니고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디아지오에서 나온 건데 기주가 뭐냐 하면 아일라 위스키 중에 피트 향이 되게 세다고 하는 라가블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제시대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왜 그 옛날 그 일제시대 때 보면 뭐 경성에서 경성보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던보이지 그때는 모던보이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거를 백마표 위스키라고 했다고. 화이트 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마표 위스키로 해서 유명했던 건데 지금 이제 한국에도 곧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근데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아주 옛날 보틀이니까 이런 모양인데 지금은 뭐 12년, 뭐 10년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영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이거 흰말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흰말 그림이 되게 잘 팔려서 일본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국민 위스키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본 편의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본 편의점에서 제가 주로 늘 사오는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산토리 위스키인데 편의점에서 파는 도리스 위스키예요. 도리스. 산토리의 토리가 그 창업자 회장 이름이거든요. 토리 신지로. 그래서 토리의 위스키라고 해서 토리스라고 합니다. 토리스라고 일본어로 써 있는데요. 이게 구형이고 이게 신형이에요. 토리스 위스키가 우리 저 해방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도라지 위스키가 된 거예요.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토리스 위스키를 그때는 다방에서도 술을 팔았어요. 근데 다방에서 파니까 원래 다방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티라고 얘기하고 그냥 팔았어요. 도라지 위스키 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싸게 받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본의 산토리 말고도 니카 위스키가 있잖아요. 니카 위스키가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위스키, 니카 블랙이라고 하는 위스키를 또 편의점용으로 다 여기 200ml, 180ml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되게 한 300엔에서 400엔 정도.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죠. 그러니까 한 잔 마시기 되게 좋아요. 요거는 조금 더 비싼데 가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한 8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헤네시 꼬냑. 일본은 꼬냑도 되게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꼬냑도 이렇게 편의점에서 작게 팔아요. 우리나라도 좀 파는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리시 위스키들을 이제 일본에 가면 많이 파는데 한국보다 아이리시 위스키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팔아요. 여기 전에 말씀드렸던 작가의 눈물, 이 라이터 스티어스도 한국에서 사면 되게 비싸요. 제가 좋아하는 라이터 스티어스의 기본형 말고 그 캐스크 스트렝스나 아니면 일본에서만 파는 미즈나라 캐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참나무라고 하는 오크통이 만든 건데 일본 특산의 참나무예요. 거기 만든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사면 한 30만 원이 넘는데 일본 가면 한 10,000엔 정도면 사거든요. 일본 가서는 가끔 떨어지면 사와요. 이거는 일본에서 가져온 건 아닌데 일본에서도 팔더라고요. 더블리너라고 하는 아이리시 위스키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일본 위스키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면 이제 일본 위스키가 자기들이 위스키를 만들기도 했지만 해외로 진출해서 위스키를 많이 사왔어요. 회사를 많이 샀던 것들 때문에 일본 위스키가 좀 더 우리가 보기에 글로벌화가 좀 빨리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된 게 뭐냐 하면은 요 위스키예요. 이게 벤 네비스라고 하는 스카치 위스키인데요. 이 라벨에 보면 산이 하나 보이죠. 이 산 이름이 벤 네비스 산이에요. 니카 위스키, 뭐 요이치, 미야기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니카 위스키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하고 이거를 일본향으로 만들어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벤 네비스 위스키는 스코틀랜드보다 일본에서 구하기가 더 쉬워요. 일본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또 많이 찾고 있고요. 또 이게 굉장히 맛이 좋아서 저는 되게 아껴놓고 지금 요거 아직 안 땄죠. 지금 지난번에 사온 거 다 마셔가지고 지금 아껴놓고 있어요. 니카 위스키가 벤 네비스를 인수했는데 이게 안 가지고 왔네. 또 하나 위스키가 더 있는데 그거는 기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기린 맥주 있잖아요. 기린이 인수한 미국의 증류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포로지스라고 하는 4개의 장미, 4송이의 장미라고 하는 위스키인데 여긴 병이 없는데 그거를 그때 인수하고 난 다음에 포로즈도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그걸 기린이 다시 살려가지고 아예 일본 전용 그 위스키를 만들어서 출시하기도 했어요. 나머지 포로즈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팔지만은 일본 전용의 포로즈는 일본 스타일로 투명한 병에 이렇게 막 그 금속으로 앞에 장미꽃도 박아놓고 해서 되게 멋지게 만든 병이 있어요. 그건 일본향으로만 출시가 된 거고, 근데 뭐 글로벌화라고 하면 뭐니 해도 산토리만큼 많이 퍼진 게 없어요. 기린이나 뭐 니카가 좀 사긴 했지만 그보다는 산토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일랜드, 제가 아일랜드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일랜드의 쿨리라고 하는 증류소를 인수를 했어요. 쿨리라는 증류소에 보면은 요게 있어요. 이게 혼네마다라고 하는 아이리시 위스키가 있고,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 코스트코에 가니까 킬베간이라고 하는 위스키를 팔았어요. 그거 둘 다 쿨리 증류소고, 결국은 이제 오너는 산토리가 가지고 있는 쿨리 증류소에서 혼네마라라고 하는 위스키와 킬베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콘네마라가 되게 재미있는 게 아이리시 위스키는 피트 위스키가 없어요. 근데 얘만 유일한 피트 위스키예요. 그 피트라고 하는 게 그 영국 전역에 있는 히스라고 하는 관목이 썩어서 된 탄화가 좀 덜 된 석탄을 얘기하는 건데, 아일랜드의 피트는 좀 달라요. 아일랜드의 피트는 잔디가 썩고 켜켜이 쌓여가지고 탄화돼서 만들어진 연료이기 때문에 좀 스코틀랜드의 피트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해요. 그래서 이 위스키가 되게 맛이 좋고 소프트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되게 즐겨 마시는 피트 위스키예요. 이것도 일본에서 내가 3,500엔 정도 주고 샀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안 파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는데, 전에 수입 관계자하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팔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도 못 본 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귀한 패디 위스키예요. 패디가 이 아일랜드 위스키의 전설적인 세일즈맨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양반이 술을 잘 팔아제껴가지고 패디란 이름으로 위스키도 회사에서 만들어줬어요. 이게 이 패디예요, 패디. 패디 아이리시 위스키고,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리시 위스키나 로우랜드 위스키는 3번 증류한다고. 그래서 3번 증류한 패디 위스키고, 아이리시 위스키는 그 스코틀랜드 위스키하고 다르게 스펠링에 KEY, E가 들어가잖아요. 그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스카치는
위스키 하면 WHISKY인데 KEY로 끝나는 게 아이리시 위스키예요. 근데 이 패디에 100주년을 기념한 위스키가 나왔어요. 이분이 그 세일즈맨 패디예요. 근데 이분이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1913년부터 2013년까지 그래서 100주년 2013년에 나온 위스키죠. 이걸 후쿠오카에 있는 어떤 리커샵에 갈까 얘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패디야. 근데 100주년이야. 이거는 좀 사야겠다. 봤더니 가격도 되게 저렴했어요. 뭐 10,000엔도 안 했어요. 근데 뭐지? 보통 이런 싼 위스키들은 스크류 캡이잖아. 이런 스크류 캡인데 얘는 제대로 된 캡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패디에서 아주 각 잡고 만든 위스키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럼 이걸 사야지. 근데 여기서 난 되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고 근데 이 사장도 몰랐어. 이 뭐냐면 아이리시 위스키잖아요. KEY로 끝나요. 얘는 KY로 끝나. 아일랜드 사람들도 농담을 좋아하잖아. 100년 만에 농담하면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소장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얼른 그냥 물어보고 그냥 바로 사가지고 왔죠. 요거는 언제쯤 마실까도 또 즐거운 고민이죠. 네. 싸게 구하셨다고 하는데 네. 원래의 가치는 혹시 어느 정도? 뭐 아이리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가치는 있지 않아요. 이건 보면 이게 7년 숙성된 거거든요. 7년 숙성된 거를 2013년에 보틀링을 한 거니까 뭐 2006년에 했나? 2008년에 했나? 뭐 그 정도의 증류를 한 거죠. 2008년. 그게 7년 됐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뭐 수백만 원씩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 정도. 그렇게 그 일본 회사가 인수한 위스키들이 있고 얘는 인수를 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만 파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아이리시 위스키, 보번 위스키 이런 시장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찾아보면 되게 재미있고 신기한 걸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가서 맨날 이거 야마자키 이거만 찾지 말고 이제 요즘 중국인들까지 막 오고 하니까 한국인, 중국인 다 가서 막 가게마다 야마자키 달라고 하니까 일본 그 리커샵에 가면 야마자키 없습니다. 한글로 써붙여 있고 가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아이리시 위스키 중에 좀 좋은 거 뭐 없냐? 이번에 쿨리에서 새로 나온 거 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면서 우리가 선택의 다양성을 좀 높이고 좀 품위 있게 위스키도 즐기고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보통 즐겨 찾는 위스키류가 아이리시 위스키. 아니죠. 워낙 이제 거기는 일본 즐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이리시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버번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버번은 항상 또 들을 때 재즈 음악과 같이 즐기는 그런 위스키죠. 그래서 일본은 재즈 바의 버번 위스키 또는 버번 위스키의 재즈 음악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버번 위스키들 중에 몇 개는 사실은 일본에서 다시 아까 그 포로즈도 뭐 거의 죽어가던 걸 살렸다고 하지만 일본에서 다시 살린 위스키가 바로 이 하퍼예요. 하퍼. IW 하퍼라고 하는 위스키인데 이 하퍼가 원래 이제 옛날에 이런 병으로 된 거예요. 이거 찾다 보니까 아주 옛날 거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모은 건 아니고 은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하퍼의 옛날 버틀이고요. 이거는 뭐 거의 한 70년대 이전, 60년대쯤 될 거고 이거는 이제 80년대 버틀이에요. 요즘은 이제 버틀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각진병으로 나와요. 각진병으로 나와서 얘가 12년, 얘가 15년. 얘 좀 더 있어 보이죠? 좀 더 많이 비싸요. 근데 12년은 일본에서만 팔아요. 15년은 미국에서만 팔아요. 근데 요즘 잘 미국에서 12년도 파는 것 같아. 근데 일본에서만 파는 게 있어요. 요거. 여기 보면 골드 메달이라고 돼 있잖아요. 숙성 연수가 안 써 있는 거. IW 하퍼의 골드 메달. 그냥 일반 보틀처럼 생긴 거는 옛날 병을 다시 살려가지고 지금도 일본에서만 슈퍼에서 팔아요. 내 기억에 한 2,000 몇백 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비싸지 않아요. 2,000 몇백 엔이고 얘는 이제 한 10,000엔 정도 하죠. 얘는 좀 더 하겠죠. 재작년에 제가 워싱턴 DC에 간 적이 있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호텔 앞에 리커샵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항상 난 그런 데 있으면 그냥 꼭 들어가거든.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잖아. 그래서 들어가서 쓱 둘러보는데 이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는 미국에서 안 파는 건데 이게 있네요. 딱 했더니 주인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교포인 거야. 그래서 사장님, 딴 거 더 있죠. 딱 했더니 쿡쿡 찌르니까 안 되는데 하더니 이제 가서 이걸 꺼내가지고 온 거야. 그러더니 현금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안 돼요? $150. 그래서 150달러면은 딱 내 선상에 있잖아. 그래서 $150까지 오케이. 그래서 $150 주고 이걸 샀어요. 15년. 이건 진짜 한국에서는 못 구하는 거고 일본에서도 없어요. 하퍼 자체가 많이 생산 안 하니까 산토리가 인수해가지고 완전 죽은 놈 살린 거죠. 이렇게 살려가지고 뭐 포로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인기를 다시 얻고 미국으로 다시 진출시키는 그런 위스키들이에요. 이 하퍼와 포로즈는.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느 지역마다 좀 사기 좋은 위스키가 있을까요? 그 오사카나 교토에 가면 산토리가 본사가 교토 근처에 있어요. 교토 근처에 있는 동네 이름이 야마자키예요. 기차를 타고 그 교토에서 한 30분쯤 가면 야마자키 역에서 내리면 돼. 교토나 이쪽은 토리 신지로가 원래 터를 거기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 술이 뭐 물이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물이 좋대.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난 모르죠. 난 조리 좋대. 실제 숨은 목적은 사실은 대도시 근교에다 뭘 좀 만들어 가지고 유통도 좀 빨리빨리 하고 놀러 온 사람들 있으면 좀 받아가지고 좀 증속 관광도 좀 시켜주고 그런 걸 좀 활성화하려고 일부러 대도시 인근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 이쪽 가면은 뭐 이런 걸 사기가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죠. 이제. 그리고 홋카이도에 가면은 거기도 요이치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삿포로에서 한 2시간 정도 기차 타고 가면 오타루가 나와요. 그리고 오타루에서 로컬 기차를 타고 한 30분쯤 더 가면은 요이치역이 나와요. 회사 이름은 니카지만 요이치 증서 거기 있어요. 삿포로 가면은 좀 니카 위스키가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아니에요. 야마자키도 가보고 하쿠슈 증서도 가보고 니카의 저 뭐 요이치도 다 가봤는데 야마자키 가잖아요. 야마자키 없어요. 증서 샵에서도 안 팔아. 없어. 진빔 팔아요. 진빔이나 라프로 이걸 팔아. 자기들이 인수한 회사니까.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무슨 내가 진빔을 사갈 일이 뭐 있냐면 요이치는 가면 거기도 이제 인수한 뭐 다른 거나 뭐 이상한 그런 걸 팔아요. 파는데 증소 한정으로 요 조그만 요런 것들은 1인당 뭐 한 개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갔을 때 1인당 2개였는데 요즘은 1인당 1개로 바뀌었다. 그만큼 원액이 부족해요. 점점 더 숫자가 붙은 위스키가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원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위스키라고 하는 거는 수요 탄력도가 굉장히 낮은 제품이에요. 수요가 있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스키 가격 부침이 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수요가 있다고 막 못 만들어내고 또 없다고 해서 생산을 줄이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니까 막 인기 좋을 때는 생산을 빨리 하고 싶은데 10년 후에 나와야 되잖아.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안 좋아. 근데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걸 팔아야 되잖아. 근데 그건 방법이 있지. 왜냐면 그거는 좀 더 숙성을 시키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위스키의 수요를 조절하는데 확실히 수요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스키는 사실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대량의 자본이 투하돼가지고 돈이 일단 잠겨 있어야 되잖아. 그 안에 오크통이 빈 통도 하나가 몇백만 원 하는데 지금 그 안에 술이 들어있으면 몇천만 원씩 되잖아. 몇천만 원짜리가 수십만 개씩 창고에 쟁여져 있으면 그 운전 자본은 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들이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하지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뭐 위스키 만들려고 했던 게 안 됐던 이유가 그만큼 우리나라에 산업 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얘기를 어디까지 하다 이 얘기까지 나왔지? 이 얘기하다 이게 하나 나왔다. 이게 오키나와 위스키예요. 오키나와가 원래 이런 증류주, 독주를 만들던 전통이 있어요. 일본 본토는 소주를 만들잖아요. 일본어로 쇼추를 만드는데 오키나와는 아와모리. 이쪽 일본 소주예요. 근데 오키나와 분들한테 얘기하면 혼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또 우리는 소주가 아니야. 우리는 아와모리야. 그래서 일본 소주 협회에서 이 아와모리를 가입시키려고 했다가 되게 혼나고 이제 가입이 안 됐어. 쫓겨났어요, 애들이. 왜 쫓겨났냐면은 이게 일본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일본이 큐슈에서부터 섬이 쭉 이어져서 대만까지 가잖아요. 열도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섬이 오키나와예요. 그래서 오키나와는 원래 옛날 류큐라고 하는 독립국가였다고. 일본이 항상 탐을 내고 있었고 또 중국, 대만 쪽에서도 탐을 내고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키나와는 양쪽 다 조공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는데 어느덧 그냥 일본이 돼버렸죠. 그래서 술을 만들거나 이거 할 때는 약간 동남아시아식으로 만들어요. 일본 소주는 쌀로 만들잖아요. 이 오키나와의 아와모리는 안남미로 만들어. 길쭉한 롱그레인으로 만들어요.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이제 그런 길쭉한 쌀로 만드는 쌀 소주들이 있잖아요. 베트남 가면 뭐 하노이 보드카도 있고 그런 것처럼. 예. 어쨌든 얘들은 그걸 가지고 그 증류주를 만드는 전통도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치환해서 이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젊은이들은 술을 안 마셔요. 특히나 전통주를 마신다고 하는 건 되게 고루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멋이 없잖아. 미팅하러 데이트하러 나갔는데 우리 남자친구는 아와모리를 잘 마셔라고 하는 것보다는 싱글 몰트 스카치를 좋아해라고 하는 게 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다들 이걸로 바꿔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위스키도 그 되게 유명한 그 일본의 수작기 주조라고 하는 유명한 아와모리를 만드는 증소예요. 류큐의 노래란 뜻이야. 류큐의 민요? 민족 가요? 그런 거죠. 류카니까. 그 술 이름을 류카라고 지은 거예요.
그 캐스크 스트렝스니까 이거 58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도수가 세죠. 좀 요만큼 남았네 지금. 얘는 그래도 한 1년 반을 숙성한 거래. 일본 위스키 법은 3개월만 숙성하면 위스키라고 부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증류주, 소주를 만들던 전통을 가진 증류소들도 전국 각지에 퍼져 있었는데 쉽게 사실은 만들게 된 거예요. 많이 난립을 했고 그 증류소들이 이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애들도 좀 나오고 해서 이제 한참 그 코로나 때 많이 생겼던 증류소들이 본격적으로 제품을 쏟아낼 시기가 됐거든요. 지금 한 3년, 4년 숙성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옥석이 가려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아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혹시 팔고 있나요? 이거 수입사가 있어요. 팔고 있는데 뭐 50병 가져서 팔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매니아들한테만 쫙 풀리고 끝나는 거예요. 못 사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리커샵에 가면 이런 것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이 정도는 일본의 샵에 가면 한 10,000엔, 15,000엔이면 구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거 1년 반 된 거 15,000엔씩 주고 사면 아깝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잘 안 사요. 그래서 일본은 가면 나 그래서 이거 사오잖아. 이거 300엔짜리. 이거 너무 좋아요. 그 어디 또 갔다 와가지고 외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 선물로 주면 또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300엔짜리인데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죽은 위스키도 살린 게 또 하나 더 있어. 이 블랑톤이라고 하는 건데 14,000엔. 이 블랑톤은 굉장히 고급 버번이에요. 뭔가 좀 약간 로얄 자루트인데 들어있었잖아요. 이렇게. 되게 이제 매니아들이 찾는 위스키고요. 요거를 찢어가지고 뜯는 건데 이 병 뚜껑만 이렇게 모아요. 이게 보면 그 경말을 하는 기수가 말을 타고 있잖아. 이게 8개의 종류의 병 뚜껑이 있어요. 그러면 랜덤으로 들어있는데 그걸 쭉 다 모으면 이렇게 말이 막 자세 잡고 뛰고 막 나중에 날아가는 그 모양으로 8개 쭉 이어져요. 근데 그걸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못 모으는 사람들 위해서 증류소에 가니까 뚜껑만 따로 팔더라고. 한 개 $8. 대표님도 있지 않아요? 집에 나는 내가 마시던 뚜껑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2개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이게 눈에 띄면 얼른 사와요. 마침 이게 있길래 15,000엔이지만 사왔지. 뭐 대충 얘기 다 했잖아 아까. 맞아요. 다 했고. 이거를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한 시간 할까? 그거 따로 하는 게 따로? 자, 요거는 뭐냐 하면 노풀고자에 봉우리 봉자예요. 고봉밥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밥을 이렇게 쌓아서 주잖아, 고봉. 이거를 일본어로는 닭가미네라고 해요. 닭가미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얘기하자면 엄청 기니까 어쨌든 이거는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갔을 때 약간 좀 입문자용 위스키라거나 아니면 좀 더 희귀한 그런 추천해 주시는 위스키가 있을까요 혹시? 리커샵을 좀 좋은 데를 찾아가면요.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고 거기 자기 주머니 사정,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고르고 고른 것들 중에 좀 검색해가지고 스토리가 좀 그럴싸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사면 되지 뭐. 개별 위스키를 추천해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서 살 수 있는 리커샵을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아까 여기 이거 샀는데 보여드렸던 시나노야. 시나노야도 일본 전국의 그 프랜차이즈니까 샵이 많이 있어요. 물론 도쿄에 제일 많긴 하지만. 그 다음에 야마야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도 되게 커요. 나는 거기서 많이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리커 마운틴. 리커 마운틴은 이제 최근에 뜬 신흥 프랜차이즈인데 예전에 야마야, 시나노야 이런 데가 네임드였는데 지금은 리커 마운틴이 더 네임드가 됐어요. 그리고 뭐 도시마다 있는 짠짠한 리커샵들은 구글 맵에처럼 검색하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이거 있네. 이 패디 이걸 샀던 데가 이제 기억이 났다. 어딘지. 이거 후쿠오카에서 샀는데 샴드뱅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가게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캐널시티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유독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거기서 내가 하나 더 샀던 게 뭐냐 하면 글렌리벳 18년. 한국도 요즘 좀 가격이 많이 내렸지만은 이상하게 그게 일본이 전 세계 제일 싸요. 그냥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안 하는데 18년이면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많이 알려면 사실은 한국의 시세를 잘 알아야 일본 가서 보고 이게 싸네라고 고를 수 있는데 그게 딱 나는 정해져 있어요. 이 블랑톤. 그럼 그 다음에는 하퍼. 포로즈는 늘 있으니까 이제 포로즈 사오죠. 일본 위스키는 안 사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사실 수 있는 또는 좀 사셔야 할 만한 것들을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본에 가시면요. 저는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술을 어디가 사냐 뭐 이것보다도 사실은요. 일본에서 사는 것도 좋은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위스키가 참 많고 가격도 되게 좋아요.
면세점에서 사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재미있는 위스키를 찾는 재미는 현지의 리커샵에 가서 사시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도 한번 보시고, 요즘 뭐 면세한도도 늘어나서 많이 사와도 되잖아요. 양쪽 다 보시면서 찾는 즐거움을 누려보시는데, 그 전에 저는 일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더 있어요. 본격적인 어떤 바의 경험, 오센틱 바들이 일본에 참 많아요. 동네마다도 많이 있고 지역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 소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나이 70대 된 그런 머리가 흰 백발이 성성한 그런 바텐더가 만들어주는 그런 칵테일도 마셔볼 수 있고, 그들하고 뭐 말이 안 통하긴 하겠지만 좀 통역기도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술이란 게 뭔지, 인생이란 게 뭔지 한번 좀 같이 즐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찾으신 다음에 즐거운 술 쇼핑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야마자키 히비키 하쿠쇼 그만 찾으시고요. 다양하게 버번이든 아이리시 위스키든 다양한 나라의 여러 가지 위스키들을 즐겨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무대로 일본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야마자키.